자, HLB는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은 혼란스러우실 수 있어요. 내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라이브 방송을 들으시거나 하신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신 건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지금 이제 어려운 상황인 거죠. 지금 엔캠의 경우도 뭐 교육을 충분히 해드렸기 때문에 뭐 사실상 엔캠에서 이제 대처가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고, HLB 같은 경우는 검색계 56,500원, 그리고 주요한 구간 프로그래밍 매수로 전환된 기준이 57,400원, 그리고 6만 1,000원 찍을 때 VI 발동될 때가 프로그램 매수가 26만 주, 28만 주까지 들어왔었고, 고점 찍고 미끄러져 내려올 때 우리가 들여다보던 그 흐름이 36만 주인가요? 그죠? 거기서 이제 40만 주 넘기면 편입 들어간다. 그렇게. 실질적으로 이제 매매가 원활하신 분들은 종목 검색에 엔캡 얘 하나 떠 있었으니까 HLB. 근데 이 HLB를 떠서 올려드릴 때가 58,300원인데 뭐 57,400원 또 56,500원, 6,500원에 검색해 떴을 때 매매 원활하신 분들은 들어갈 수 있었을 거고, 또 매매 따라하기 월요일부터 이제 오픈하는 방에서도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 이런 종목은 매매를 하겠죠. 엔캠도 지금 거래대금이 5위입니다. 매매를 하겠죠. 에코프로도 거래대금이 3위예요. 거래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비중을 실어서 간다면 뭐 많이 들어가봐야 지금 말씀드린 종목군들은 펀더멘탈을 뒷받침해서 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한 뭐 30% 정도 수준 그 이하. 그리고 종목을 여러 개 갖고 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사인이 이쪽에서는 늦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VIP 방이나 문자방에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이 문자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뭐 그나마도 좀 난데, 이 문자도 못 받고 62,500원 문자 받으신 분들은 당황스러운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엔캠은 뭐 1월 10일부터 계속 교육을 해드렸고 차익 실현 잘 했고, 고점에 13만 7,900원부터 했죠, 차익 실현. 그리고 지금 오늘 많이 올라와서 이제 12만 6천원 가격 반발력이 또 있는 건데, 어찌됐든. 그리고 2차 전지 이제 좀 잘라내서, LG화학 잘라내서 이제 이동하신 분들도 계시고, 하이닉스하고의 속도면에 있어서는 충분히 하이닉스의 신고가 랠리가 더 빠르게, 더 강도 있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점진적으로 상황에 따라서 양봉일 땐 상관없는데, KJH 선생님도 요 2차 전지가 음봉으로 또 꼬리가 달리거나 또 음봉으로 살짝 밀리게 되면 하이닉스의 비중으로 좀 더 옮기셔야 돼요. 원체 비중이 좀 우리가 높은 상태이신 분들이 계시다 보니까 저 혼자 뭐 10%로 줄이면 뭐 할 거예요, 단계별로. 그죠? 그래서 HLB는 이렇게 좀 복잡한 내용인데 이 영상 부분 나중에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제 장중에 이런 영상을 올려드리는 게 월요일부터는 힘들 거예요, 아마. 매매 따라하기 반 오픈을 하면은 매매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설명을 그렇게 할 시간 없어요. 이제 편입해서 수익이 나면 그때부터 얘가 왜 이렇게 움직임을 가져가는지 그때 설명을 하겠죠. 오늘은 다 설명을 해놨어요. HLB 설명을 다 해놨고, 지금 이제 6만 700원 공방, 800원 공방이니까 6만 1,000원에 문자 나간 대로 편입이 되셨을 거고, 만약에 이제 6만 1,500원에 저는 매매 따라하기 계좌에 6만 1,500원에 재편입이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그러고 나서 요 기준 진입하고 나서요. 그럼 그다음에 이거 차트 올려드렸나요? 탈퇴 신호 나온 거? 안 올렸으면 탈퇴 신호하고 재진입까지 나온 화면 다 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 설명드리고 수급 설명드리고, 이때 10시 기준에 잘라서 올려드린 게 60만 주. 지금 80만 주를 넘겼기 때문에 눌림목에서 재편입 기준을 드린 거예요. 오늘은 변동성이 이제 거래대금 5위에 놓여져 있는 엔캠과, 그리고 잠시만요, 거래대금 5위가 아닌 것 같은데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고, 거래대금이 1위가 이제 HLB고 6만 1,100원에 지금 공방이고, 그리고 프로그램 다시 이제 한 80만 주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엔캠의 경우가 한 20위 안에는 들어와 있는데 아주 월등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뭐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그 상황이면은 뭐 공격적으로 잡아 들어가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요 설명들 나중에 한 번씩 보세요. 검색기 이렇게 다 뜨는데
이 훌륭한 내용을 못 쫓아하시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쪽의 기준은 일단 순서대로 제가 잘라놔서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매도의 기준이 잡혀 있다가 9시 9분에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됐었고, 그리고 나서 28만 6천 주 9시 19분에, 그리고 이게 이제 VA 발동될 때가 36만 주까지. 그리고 이제 우리는 여기서부터 계속 본 거죠. 36만 주에서 지금 80만 주란 말이야. 그리고 HPSP가 지금 프로그램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했고, 하이닉스가 조금 더 탄력을 받으면 프로그램 쪽에 매수가 확대될 수 있어요. HPSP.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수익 극대화로 가는 거고, 한미반도체도 이제 59,000원 공방이고, 케빈 선생님 열일하고 계시고 수익 축하드립니다. 계속 뭐 올려주시네요. 엔캠하고 HLB 수익 검색해 뜨는데 왜 못하냐고.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도 너무 과도해요 지금 조정이. 예? 신고가 목전에 두고 38,000원이 신고가인데 57,000원대까지 끌어올렸다는 거 누가 끌어올렸어? 메이저가 끌어올렸잖아. 메이저가 끌어올린 거 눈으로 보면 됐지. 그리고 윤정도를 혼내면 되지. 야, 이 바보 녀석아, 오늘 같은 날 들어가라 그러지 왜 어제 고점에 잡게 하니? 근데 결국은 신고가를 낸단 말이야 이런 애들. 응? 그래서 얘네는 주력으로 가는 거고, HLB는 차익 실현으로 잘라내고 빨리빨리 대처를 하는 거고, 그 정도의 기준점 설정 범위를 잡아내지 못한다면은 매매를 많이 하시더라도 수익이 나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수익이 나겠어? 뭐 경마장도 아니고 1, 2번 샀다가 3, 4번 샀다가 뭐 어떻게 하실 건데? 그죠? 그래서 HLB 14%까지 이제 올라갔다가 이제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이제 지금 공방인 거고, 저기서 다시 치고 들어올리면은 아마도 HLB가 재차 그 신호가 나올 거예요. 매수 신호가. 우리는 이제 이미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잖아. 윤정두가 만든 검색기지 뭐 옆집에서 만들어 온 걸 제가 갖고 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HLB가 한 6만 3천 원 정도, 6만 2,800원 넘기면은 재차 매수 사인 나올 거예요. HLB가. 그러니까 프로그램이 뭐 90만 주, 100만 주까지 넘기면은 매수 사인 나오죠. 그러니까 최대 우리는 30%까지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최대 30%까지 채울 거예요. 근데 종목을 2중, 3중으로 갖고 하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아, 이거 되게 궁금하네. 이거 누구한테 보내주셨지? 한번 봐봐야겠다, 들어가서. 그래서 이제 루피님이 그 보내주신 연초에 보내주신 그 차를 잘 마시고 있는데, 잠시만요. 이거 한번 봅시다. 궁금해서 아까 봤어야 되는데, 한 분에게 선물 받은 사람 보기. 불기둥 마스터. 아, 이런. 선물 받은 사람 보기. 직원 10. 에이 진짜. 나쁜 아저씨네. 그렇게 해서 차익 실현 범위를 이렇게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응? 그럼 뭐 어쩔 수 없죠. 매수 사인이 검색기보다 늦게 나갔고, 또 매매 따라하기보다 늦게 나가고, 라이브 방송보다 조금, 이거 텍스트를 다 써야 될 거 아니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매수 사인 나갈 때도 그렇고 차익 실현도 그렇고. 그 다행히 이제 63,100원에 이렇게 이탈되면 차익 실현 합시다. 프로그램이 뭐 100만 주를 사든 200만 주를 사든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가 있을 수 있으니, 뭐 탈 때까지 다 잘라주셨네. 재편입이 이제 63,000원 정도 다시 돌리면 재편입이 나와요, 신호가. 그러면 그때 다시 한번 잘라주시고, 개인들이 1억 3천만 주짜리니까 11월 6일부터 해서 12월 6일, 1월 6일 2달 보름 정도 동안에 뭐 600만 주에 달하는 물량, 오늘 것까지 하면 뭐 그 이상, 그러면 한 5% 이상인데 적지 않은 매수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전체 순매수 순위가 뭐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와 있고,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현재 시간에는 조금 종목이 줄었겠죠. 이렇게 이 종목군들이 다 떴어요. 떠 있는데 너무 많잖아요. 앞으로 더 많아질 수 있어. 그럼 너무 많아지면은 이게 이제 930, 1000, 1300 그리고 1500이에요. 가장 많은 게 얘인가요? 그럼 가장 많은 종목, 이게 전부 나머지에도 다 중복으로 떠 있어요. 이 중에서 뭘 사야 될지 모른다 그러면 1500. 윤정도가 직접 찍어줘라 그러면 매매 따라하기 직접 하셔야지. 그렇게 해서
HLB 전략은 오늘 2번 올려드렸고 3번째 녹화가 되는 건데 월요일부터는 이 녹화가 죄송스럽지만은 일일이 이렇게 녹화를 안 뜰 거예요. 매매에 집중할 겁니다. 15년 만에 오픈해드리는 매매 따라하기예요. 15년 만에. 그 매매 따라하기면 저는 얼마나 소름이 돋겠어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제가 매매 기준을 잡고 뭐 문자 사인도 드리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HTS에서 함께 매매를 해야 된다라고 기준을 잡는다면 얼마나 힘들겠어. 그죠? 그리고 이제 요 기준에 6만 원 정도의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들어갈지 아니면 두 번째 이제 차익 실현하고 재편 위반 부분은 손절을 할지 200주 들어가서 당일 실현 손익 480만 원 수익을 내고 나온 거예요. 200주 들어가서 480만 원 수익을 내고 나온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뭐 저 기준점대로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을 잡을 거고 5분봉 기준하고 일주월봉을 이제 차분차분 이제 얘를 잘라서 드릴 텐데 지금 80만 주예요. 근데 80만 주에서 늘어나야지 안 늘어나면 뭐 말짱 도루묵이죠. 어? 내일까지 가져갈 거 아니니까. 어? 그리고 이제 문자 사인을 드렸기 때문에 수익 종목으로 이렇게 들여다보긴 하는데 매매 따라하기라는 이 상품 그 상품은 내일까지 안 가져간다. 오늘 다 정리한다 이거예요. 어? 그래서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오시고 유튜브 오시면은 엔캠부터 해서 엔캠 뭐 지금 난리가 나 있죠. 엔캠부터 해서 지금 제주반도체도 폭락했다 또 돌리는데 제주반도체 전략부터 해서 고영 어제 전량 차익 실현했더니 오늘 폭락이야. 고영의 고가 전략 장중 실시간 차익 실현부터 해서 하나마이크론 그저께 29,000원 전후에서 편입 신호가 나왔죠. 그러나서 지금 그 자리인데 시장 뭐 흐름 감안하면 나쁘지 않고 결론적으로 유튜브에 오셔서 좀 무료로 들으시고 유튜브 생각나는 김에 그 구독 알람 신청 좀 올려드리시고요.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홈페이지 검색해 찾아오셔서 이렇게 매매 따라하기 나는 매매를 지금 이렇게 원활히 못하겠어요 하시면 VIP방이나 VVIP방 오시면 되는데 조금 이따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보내주신 문자반 선생님 포트폴리오 아주 잘 꾸려 놓으셨는데 이왕이면은 라이브 방송 VVIP방으로 오시라고 전달을 해드릴 거예요. 그거 염두에 두시고 지금 뭐 포트폴리오를 잘 꾸려 계세요. 잘 꾸려 계시는 것 같아요. 잘 꾸려 계시는 게 아니라 동영상 활용을 잘 하신 것 같아요. 포트폴리오 그 비중이 뭐 물론 하이닉스에 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절대 하이닉스 집중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하지는 않거든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뭐 전략 잡아드릴 텐데 하여간에 가급적이면 자산 규모 1억 이상이신 분들은 라이브 방송으로 꼭 옮겨 오시는 전략의 설정 범위를 말씀드립니다. HLB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 기준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9시 요 자리에요. 9시 10분 요 자리에 프로그램 매수로 전환이 됩니다. 7만 주 매도해서. 그래봐야 1억 3천만 주짜리의 큰 물량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거래는 터져 있었고요. 거래는 터져 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 거래 기준에서는 요 5분봉입니다. 80만 주 정도는 실려줘야 고점을 시원하게 뚫고 넘길 거예요. 80만 주는 터져줘야. 그리고 이제 80만 주가 아니더라도 7, 8, 56 최소 60만 주 정도 터져주면은 고점 64,700원 넘기는데 불편함은 없어요. 그러니까 오후장 돼서 보실 경우에는 이제 40만 주 정도.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거래량의 70% 정도를 그 적절 거래량으로 봐요. 또 주가가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거래대금의 기준이 이제 확장이 되니까. 그리고 두 번째 기준에 이 VI 발동될 때 기준이 있죠. 저 VI 발동될 때 이때 이때 10시 이때 아까 잘라드린 프로그램 쪽을 3번을 자른 것 같은데 9시 40분 넘어갈 때 하고요.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9시 10분에 프로그램 매수 전환돼 있고 9시 40분이 아니라 9시 20분에
9시 20분 요 고점 VA 여기가 VA인 것 같은데 그죠? 여긴가요 저긴가요 하여간에 그렇게 해서 여기서 28만 주까지 확대가 됐고 36만 주, 35만 주, 36만 주가 9시 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봤고 그러니까 VI가 여기서 형성이 됐었네 그죠? VI가 여기서 형성됐었고 우리가 요절하게 9시 35분 요절하게 눌림목이 있을 때 프로그램의 수급은 확대되는데 눌려 있을 경우에 편입한다. 그게 이제 40만 원, 40만 원이라 40만 주. 그렇게 해서 맨 처음에 종목 검색에 나온 게 56,500원. 그죠? 그리고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수급이 프로그램 수급이 매수로 전환된 게 57,400원. 그리고 앞전 고점을 또 치고 넘길 때 요 수급에서 프로그램이 또 들어왔거든요. 그 프로그램 또 들어온 부분이 요 자락.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60만 주 넘기고 80만 주까지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프로그램 쪽의 기준으로만 놓고 설정을 잡는다면은 지금 이 자락이 이제 요 고점 자락 있죠? 요 자락을 넘길 때 60만 주를 넘겼단 말이에요. 61,200원을 넘길 때 60만 주를 넘겼어요. 넘겨서 이제 우리가 여기서도 따라붙은 거고. 그리고 여기까지 올라갔을 때가 70만 주. 70만 주에서 미끄러져 내려오니까 우린 차익 실현한다. 프로그램 늘어났지만 그 70만 주, 80만 주 해봐요. 그때 당시 70만 주로 치면 0.6%의 시가총액 8조까지 올라온 종목이 17%까지 폭등이 나온다면은 꺾여졌을 때 차익 실현도 좀 해야 된다. 왜냐하면 개인 선호 창구도 매도가 있고 하지만 프로그램 이외에 자체적인 외국인 기관들의 매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런 맥락의 기준을 고려를 하자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뭐 기가 막히게 잘 잡아냈죠. 뭐 조금 전에 이제 계산기 매직 계산기 올려드린 것처럼 차익 실현 범위가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다 올라왔어요. 63,700원에서부터 우리는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1.5%에서 무조건 매도한다 그랬죠. 문자 나갈 때는 63,700원 여기서 이제 중립범위입니다 이렇게 발송을 한다 그랬고 지금 82만 주까지 들어오면서 이제 조금씩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62,800원의 매도 이렇게 해서 이제 매매 따라하기에서 여기서 전량 매도예요. 그리고 전량 매도를 하고 봤는데 프로그램이 안 나와 매도가 70만 주에서 오히려 12만 주가 늘었어. 늘어나면서 하방을 잡아요. 하방 잡고 돌리는 흐름이니까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편입 설정법을 잡는 거야. 그렇게 해서 문자가 또 나갔어요. 문자가 오늘 나간 부분이 61,000원, 62,500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근데 매매 따라하기는 6만 원, 61,000원에 매수를 하고 65,000원부터 고점 찍고 평균 63,000원에 팔았으면은 2,500원 수익이니까 최소 3% 이상의 수익은 내고 나왔단 말이에요. 매매 따라하기는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3% 수익이더라도 값지게 고맙게 여기서부터 들어갔으면 초대박이죠. 종목 검색에 딱 떴을 때 들어갔으면 초대박이죠. 그잖아요. 그러나서 지금의 경우도 지금의 수급에 100만 주 넘긴다. 그러면 앞전 고점을 넘길 수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는 이 61,000원 기준의 문자를 공식적으로 또 매수를 내보냅니다. 그죠? 61,000원 위쪽에서의 흐름. 그래서 여기서의 편입 설정 범위를 재차 잡아드리는 거고 여기서 거래까지 수반되면 땡큐한데 거래가 없더라도 프로그램의 매수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면 맨 처음 범위의 이자락도 여기도 뭐 빨간색이죠. 뭐 프로그램 그 종목 검색해서 매수 사인 나오고 프로그램에서 매수인데 그걸 왜 못 사? 그러나서 눌림목에서는 이거는 중립이죠. 왜냐하면 고점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밀려서 차익 실현을 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아니었을 뿐더러 프로그램 수급 부분이 월등하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도 프로그램 수급 들어오면서 거래를 터뜨리면서의 흐름이잖아요. 그럼 또 빨간색의 매수 구간이죠. 빨간색에 주가가 올라갔다고만의 기준이 아니라 5MA, 20MA 정도 수준을 부딪혀 주는데 거래대금으로는 5MA, 20MA 거래대금을 넘긴단 말이에요. 그러나서 여기까지도 이제 따라붙을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는 중립입니다. 왜냐하면 따라붙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매수의 기준에
최대폭의 매수를 15.5%만 따라가기로 했으니까 혼란스러웠으니까 빨간색으로 할게요. 최고점까지를 뭐 다 따라붙어라가 아니라 15.99까지 우리는 따라붙는다. 대신에 꺾이면 손절도 할 수 있어야죠. 내가 샀다고 무조건 가나? 그리고 힘들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야, 내가 샀더니 내가 사기만 하면 혹은 내가 자르기만 하면 그게 고점이고 저점이고 어쩔 수 없이 심리적인 부분이 그래요. 매수 사인 나왔더라도 이게 진짜 갈까 하다가 막상 움직이면 이제 진짜 가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되니까 그냥 매도 투매를 하거나 막 이런 경우도 발생되죠. 그리고 그때 기준이 매도를 했을 때 기준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그거란 말이에요. 매도를 했을 때 명확한 또 근거가 있어야 돼. 예를 들면 낙폭이 심화돼서가 아니라 추세가 깨졌어요. 이게 아니야. 가격 변별력 나올 수 있어. 다만 그 자락에서 누가 결론적으로 더 세게 갈 수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도 이번에 2차 전지든 뭐든 변동의 큰 종목에서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갔단 말이에요. 나갔는데 손절이 나간 거죠. 나갔는데 손절이 나갈 때 기준은 걔가 돌리는 힘의 강도보다 예를 들어서 하이닉스가 신고가를 내는 힘의 강도가 더 빠를 거다.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 라고 설정을 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실질 그 매도의 기준은 요자락의 강력한 매도의 기준이 성립이 된 거죠. 차익 실현 범위가. 이건 매매 따라가기에서는 무조건. 그러니까 가상계좌 아니라 1억 계좌들을 형성을 하시고 포트폴리오까지 1억이시면은 안 되겠죠. 포트폴리오는 별도로 있으시고 나는 이제 좀 매매를 할 거야. 문자 너무 많이 와서 뭐 당장의 기준에 HPSP를 사야 되는지 주성을 사야 되는지 HLB를 사야 되는지 엔캠을 사야 되는지 난 지금 모르겠다. 오늘 나는 매매를 하고 싶은데 그 기준이 결론은 이제 매매 따라하기 방에서는 자, 이 종목으로 갑니다. 제가 사는 종목만 따라 하십시오. 그러면 근데 그게 이제 혹시라도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니 가상 계좌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죠. 응? 제가 실제 계좌로 매매를 해서 구설수에 오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들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거래는 무조건 이렇게 터져야 된다는 거고 거래만 터진다면은 변동성의 확정은 충분히 나온다는 거고 지금 HLB가 6만 2천 원 공방인데 거기서 수급만 계속 보면 돼요. 뭐 조급해가지고 야 내가 샀는데 왜 못 가지 막 손에 땀지고 그럴 필요 없어요. 기계적으로 아니다 싶으면 정리가 돼야 되는 게 옳고 그리고 지금 영선을 다시 크로스로 이제 돌릴 수 있는 위치고 꺾임 있고 수급 나쁘지 않았고 그럼 됐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 상황에 변동성이 큰데 예를 들면 신고가를 내고 두들겨 맞는 변동성의 흐름이다. 그럼 그 종목은 명분만 있다면 다시 신고가를 냅니다. 그 명분이 그냥 어설픈 명분이 아니라 개별 종목의 개별 명분이 아니라 전체적인 명분, 전체적인 명분, IT, 와 GPU, 와 HBM, 이런 부분들을 다 놓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설정 범위하고 요 기준점하고를 병행을 해서 좀 놓고 보셔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저자락에서 이제 좀 들어갔던 기준이잖아요. 사실은 11월 뭐 6일부터로 설정을 잡는 건데 이 기준에 그 소나 모멘텀 차트 빼놓고 소나 모멘텀 차트를 놓을게요. 그 개인 누적 수급은 저기로 볼게요. 월봉으로. 그렇게 해서 이 소나 모멘텀 차트에 강력한 이제 매수 신호가 발생이 되고 거래도 월등하게 이제 실려주면서 영선 위에서 흐름인데 우리는 사실상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고 또 원체 이제 IT가 훌륭했고 그래서 요 흐름 속에서 고점이 57,700원, 53,100원입니다. 요 자락에서 미끄러져 내려와서 거래가 없을 때 정리를 했어요, 사실. 손절의 범위도 형성이 된 거죠. 마지막 따라붙은 물량은 여기서부터 당연히 이제 치고 들어올릴 때 검색기에 떴으니까 당연한 수익인 거고 여기서 거래가 둔화돼 있으니까 일단은 정리 끝냅시다. 그리고 이제 거래 터진 게 수요일날 터졌나요? 화요일날 터졌죠. 화요일날 거래 터졌는데 800만 주인데 오늘 그 거래를 넘긴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은 뭐예요? 기술적으로 완벽하면 돼요. 거래를 넘기고서의 흐름. 그 이제 여러 이슈가 있습니다. 거래소 이전 상장부터 해서 그 HLB 보도 자료하고 증권사 보고서 좀 주세요. 이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거를 이제 신뢰의 범위로 설정해서 가져가진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도 12월로 이제 잘라서 놓고 놨는데 이렇게 도지 양상이잖아요. 요 자락과 저점의 기준을 설정해서 놓고 보면은 대략적으로 이제 15,000원 기준이 되고 6만 원 정도가 1차 목표주가예요. 갭에 대한 1차 목표주가 6만 원은 넘긴 거고, 그죠? 이번 주 갭 상승 이후에 그러고 나서 그 15,000원 기준이면 50% 수준의 기준이거든요. 그럼 45,000원의 50% 수준의 범위. 그러니까 갭에 대한 2차 목표주가 지금 불러드리는 거예요. 그거 좀 설정을 해주세요. 45,000원 곱하기 50% 해서 67,500원. 1차 6만원, 67,500원. 아시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런 애들이, 바이오 애들이 가장 무서운 게 공정 공시가 나오지 않아요. 의무 공시가 나오지 않아요. 자칫 공시 잘못 냈다가는 퇴출될 수도 있어요. 벌점 많이 맞으면. 그런 상태에서 보도 자료잖아요. 말 그대로 지금처럼. 신약 FDA 승인 기대감. 미국의 식약처에 대한 승인 기대감. 그건 맨날 나오는 얘기예요. 솔직히. 아직까지도 실적 개판이고. 그래서 HLB의 경우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으로 방송을 갖고 나갈 거고 두 번째 앵캠인데 얘도 이제 그 컨센서스 좀 잘라서 올려드려야 돼요. 너무 흥분하고 우리가 그렇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그 기술적인 부분의 흐름이 당연히 이 얘가 매직 시그널이 이렇게 매수 신호 영선 위쪽을 돌파를 하고 꺾이고 돌파를 하고 크로스까지 나와주고 여기가 이제 매수 신호인 거고 기울기에 대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기울기에 대한 보조 지표이기 때문에 요 기준에서 잠시만요. 요 차트가 여기가 뭐 고점 돌파하네요. 지금 추가적으로 지금 86만 주예요. 밑에서 눌리면 이제 사면 됩니다. 근데 매매 따라하기로 기준 잡았으면은 추가 편입 밑에서 좀 했겠죠. 6만 원 기준에. 지금 기준에 이제 HLB가 다시 뜰 거란 말이에요. 이제 조금 있으면은 6만 3천 원 넘기면 아마 수식이 딱 뜰 거예요. 프로그램 들어오면서의 흐름이니까 편하게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는 편하게 6만 1,500원에 편입되고 6만 원이나 6만 500원이면 이제 뭐 평균 단가 조금 낮을 텐데 월요일부터는 집중을 해서 매매 따라하기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편안하게 뭐 기준 잡으셔서 추가 편입을 설정하셔도 됩니다. 조금 전에 이제 5분봉 올려드렸잖아요. 이 고점을 넘기기 위한 거래 대금은 더 터져야 돼요. 그래서 이제 지금의 거래량 가지고는 안 되고, 근데 이제 프로그램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또 90만 주까지 확장이 된다면 그렇다면 또 볼 수 있고 또 편입의 기준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윗부분 따라붙는 부분은 우리가 63,500원까지는 따라붙을 수 있어요. 15.99까지 그 범위 내에서 이제 제가 문자 사인의 기준은 설정을 잡아드릴 거고요. 교육까지 병행을 하다 보니까 매매 신호가 한 템포 늦거나 그렇게 대처될 수도 있으니까 그건 염두에 두시고. 자, 그렇게 해서 두 번째 이 5분봉의 기준에 여기에서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올릴 거냐. 그러면 이제 프로를 한 100만 주 되겠죠. 지금 85만 주고 한 14만 주 막 빵 치고 들어올려서 올린다면. 그거까지 보시고요. 검색기에 신호가 나오는지 검색기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6만 3천 원 정도면 검색기 나올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 물량 6만 3천 원까지 소진을 시키면 어떻게 돼요? 소진을 시키면 거래가 터지죠. 5분봉에서도 거래가 터지는 거예요. 소진을 시킬까 안 시킬까 그럼 고민이죠. 좀 보면서 대처를 해야죠. 그렇게 해서 제가 전화해 본 건 아니니까 86만 주면은 들어 올린다고 치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100주 더 매수해서 저는 단가가 좀 높은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은 단가 낮은 단가 되는 거고 그죠? 그렇게 해서 매매 따라하기는 이런 식으로 대처를 한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HPSP를 먼저 만약에 지금 HLB 떴죠.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HLB 떴잖아요. 탈퇴 신호 나오고 재차 재진입 신호 나오고, 재진입 신호가 들어갈 수 있는 위치고 해석이 된다면 땡큐하죠. 그잖아요. 빨간색 여기 진입이란 말이에요. 이게 맨 처음에. 뭐 10분봉으로 보셔도 되고, 저 수치가 1분봉으로 보면은 진입 이렇게 나오고 탈퇴 나오고 재진입 됐어요. 그러면 이제 재진입 신호가 나와 있고 움직임이니까 문자 발송을 합니다. 해서 지금 그 실시간 기준에 62,900원인데 프로그램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조금 그게 아쉽긴 합니다만 62,700원 뭐 800원 이 정도의 신규 편입자 2.5% 그리고 추가 2.5% 그렇게 해서 5% 편입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좀 한 템포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 한 템포 늦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감안을 하시고 결국 뭐 62,900원 발송을 해야 되겠네. 거래는 어때요? 지금 5분 봉에 1분 그 기준이니까 수반되는 거죠. 62분 22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뭐 설정 범위 잡아드리고 그리고 프로그램 쪽의 수급 확인해서 대처하시고 더 들어온다라는 쪽으로 해석을 해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문자는 이제 62,500원으로 발송이 돼도 되겠네요. 그렇게 해서 다시 발송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요 5분봉의 기준에 설명을 이제 충분히 드려놨던 부분이고 매매 충분히 되시죠. 물론 이제 나 지금 뭐 장사에 대해서 못 샀어요. 상관없죠. 월에 한 달에 20%의 수익을 목표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내가 중간에 매매를 못했다고 해서 뭐 순식간에 20% 수익 나가지고 뭐 청산합니다 이 기준도 아니고 그래도 그 상황에서 뭐 최소 예를 들면은 5% 10% 이상 수익은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그 체험을 하시라는 거예요.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3개월로 설정을 하셨어요. 그것도 다 유료 회원분들 위주로. 왜냐면 이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VIP 방에 다 계신 분들 위주로 경험을 하셨기 때문에 6개월치 뭐 1년치 과금 금액 기준이지만 말 그대로 3개월 동안에 따블이 남은 땡큐하고 만약에 뭐 30% 수익이다. 지금 굉장히 좋은 그 시장이니까 30%만 수익 나도 얼마나 행복합니까? 왜요? 목표 도달이 안 되면 이제 환불인데 제가 생각할 때 환불 안 하신다는 거죠. 왜 환불을 하겠어요? 수익이 났는데. 그러면 이제 VVIP방으로 연장을 하시든 아니면 2기를 제가 심사숙고해서 아우 나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그러면 이제 1기로 끝내는 거고 15년 만에 진행을 하는 이벤트는 VVIP방에 진행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 금액을 뭐 환불을 하시든 진행을 하시든 만약에 손실이다. 손실이면 이제 뭐 환불 받고 두 번 다시 윤정도 필요 없는 거지. 아이 나쁜 윤정도 손실 났어. 이 좋은 장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뭐 심사숙고 하겠어요. 그래서 전략 부분 안내 내용이나 이런 거 홈페이지에 있으니까 홈페이지에 찾아오셔서 함께 보시고 그리고 3월에 그 VVIP 강연회 또 110만 원 강연회가 또 있을 겁니다. 그때 이제 뭐 지금 가입하신 분들은 50% 할인해서 참여하실 수 있게끔 열어놓을게요. 자 결론적으로 이제 여기서 이제 맴돌고 있고 프로그램이 86만 주 들어왔다가 이제 좀 다시 둔화됐는데 일단은 최고점을 찍을 때 프로그램 70만 주 대비해서는 19만 주가 또 들어온 거예요. 더 크게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봉 아까 이제 자르던 부분들 마저 설정해서 자르게 되면은 1차 목표 주가 이제 2차 목표 주가 설정을 잡아드렸죠. 6만 원, 67,500원 정도의 기준이 된다. 그리고 어디서 자르느냐에 따라서 서양식 패턴 분석은 다 달라져요. 여기서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저점이 27,550원이니까 저 기준에 대비해서 이제 목표 주가 1차, 2차가 나오겠죠. 그럼 이렇게 자를까요? 멀리? 4분기부터? 그래요. 그러면은 그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 다시 이제 가격을 잡아드린다라고 한다면 잠시만요. 요 가격에 이제 이 줄부터 설정을 해놓고 고가가 54,400원이네요. 이 정도 범위고 이거를 이제 거래를 터트리고 넘긴 거예요. 그러니까 추이 추세는 강하다. 기술적으로 뭐 더 볼 수는 있다.
뭐 다만 변동성이 크니까 이제 주의는 좀 하자 요거고. 27,550원이면 이제 대략적으로 18,000원의 기준이 되잖아요. 18,000원이면 6만 3,000원, 6만 4,000원이 목표 주가. 1차. 6만 4,000원이 1차 목표 주가. 그러면 오늘 1차는 넘긴 거예요. 그죠? 주간 단위에서 주 초반에 보셨다면 2차 목표 주가는 27,000원이니까 2만 역시 7,000원의 기준이 되겠죠. 27,000원이면 2차가 굉장히 높아지겠네요. 아니다. 1차가 그렇게 돼 있고, 그러네. 1차가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 범위가 이제 18,0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60%? 그럼 64, 24. 아유, 복잡하게 계산하기. 잠시만요. 계산을 해드릴게요. 이왕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1차는 그 등락 범위의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거고, 2차 목표 주가는 이제 추이 추세에서 이제 확장해서 놓고 보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준이 11,000원, 21,000원 정도? 21,000원이면 21,000원 나누기 2755. 그러면 대략 70% 정도면 45,000원 곱하기 170% 정도 해서 76,000원이네요.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죠. 76,000원, 75,000원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1차 64,000원, 2차 75,000원. 거기까지 이제 확장 범위로 열어놓고 들여다보고 대처할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이 기준에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져 있는 쪽의 흐름, 그 정도 범위. 차트를 자르게 된다면 거래가 이제 수반되어 있는 쪽, 우리가 여기서 거래가 다시 둔화돼서 마지막 잡은 물량은 손절이 된 거죠. 기존에 이제 잡은 물량은요. 기존에 잡은 물량, 맨 처음 들어간 물량은 이제 변동성이 확장이니까 수익이었고, 거래가 없으면 일단은 빼내고 나옵니다. 펀더멘털이 뒷받침되지 않은 쪽은. 그리고 이제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바로바로 당일날 정산을 하고, 청산을. 그리고 현재 기준 이제 뭐 주간 단위든 오늘의 기준이든 뭐 당연히 매수의 기준이 잡히는 위치.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갭이 발생돼 있는 기준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이 등락 범위, 크기의 범위만큼 그것은 일단 뚫었어요. 뚫었고 2차는 그 이상의 범위가 형성이 된다. 거래량 부분은 당연히 이 거래량을 넘겨야 된다라고 설정을 적어드리는 거예요. 당연하다 이거는. 당연히 넘겨야 된다. 그래서 이 당연한 부분을 이렇게 그릴게요. 이 거래량을 넘겨야 된다. 다음 주에도. 그렇게 돼 있고 영선 위에서 시그널 꺾임이 나오고 다음 주엔 바로 크로스가 나오겠죠. 요대로 끝난다면 여기서는 당연히 영선 위에서의 봉의 크기마다 거래가 이제 없기 때문에 제일 왼쪽의 기준은 초록색으로 그리고 요 자락에서는 당연히 우리 기준에서 이제 매도의 설정 범위가 잡힌 거고 거래가 없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매도로 신호를 잡아놓게 그렇게 해서 꺾여져 내려가는 장악 확인형의 범위에 거래는 이제 상관없다 그랬어요. 여기까지가 매도의 신호 범위에 기준된다. 그러니까 이 영상도 이제 오늘이 거의 뭐 마지막이 될 겁니다. 오늘이 그죠? 월요일부터는 매매에 집중해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전략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는 꼭 그 염두에 두셔야 어떤 거냐면은 똑같은 이제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건데 HPSP가 들어갔는데 거래가 터지는 걸 기준을 가장 크게 잡습니다. 거래가 터지길 기대했는데 거래가 안 터져. 그럼 어떻게? 수수료 빼고 나와야죠. 이왕이면 뭐 수익이면 더 좋고. 그리고 굳이 뭐 손절까지 필요 없다. 수급이 뭐 나쁘진 않다. 거래만 둔화돼 있을 뿐이지. 그럼 차분하게 대처하고 지금 예를 들어서 11시 반인데 11시 반 이후에 잡아낼 수 있는 종목 설정을 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기준을 잡으시면 뭐 크게 무리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놓고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월봉의 기준에서는 수급 범위로 깔끔하게 잘라드릴 거예요. 그래서 23년 이후에 이제 바닥 찍고 나서의 흐름이 되는데, 월봉 기준에서도 이게 이제 멀리서 봐야 되겠구나. 20년도부터 해서 수급도 나오고 뭐 고점 여기서부터 잡을까요? 여기서부터 19년도에 코스닥 시가총액 1위까지 땡겨놨었어요. 그러니까 웃기지도 않은 거죠. 거래 수급도 뭐 저 실적도 없고 개판인 애들이 저렇게 올라갈 때도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어? 뭐 끝내준다. 앞으로 더 갈 거다. 뭐 별의별. 저게 이제 환산 주가로 이제 85,140원인데 장중 코스닥 1위. 장중. 그런 이제 지금의 기준입니다. 그런데 거래대금 거래량들이 충분해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를 들어서 이런 자락이죠. 이제 이런 자락의 고점에 이제 형성이 됐을 때 얘네들에 대해서 그 맹신을 하게 되면 맹신을 하게 되면 이게 끝내줘요. 뭐 이것만 성공하면 초대박인데 이렇게 돼버리면은 절대 정리를 못 하잖아요. 절대. 그리고 이제 나머지 기간 동안에 저 거래까지도 넘겨주면은 얘는 뭐 추이 추세 월봉 기준에 다음 달까지도 또 볼 수 있는 거죠. 요 자락에서 만약에 매수의 기준이 월간 단위입니다. 월간 단위에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저기서부터 이제 뭐 들여다보고 설정이 잡혔다라고 한다면 또 지금의 기준도 똑같은 그 흐름이 돼요. 요 자락에서 거래가 수반되고 월간 단위로 나는 수급도 들어와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한다라고 했다면 또 요 자락에서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얼마나 많은 이슈를 터트려 놨겠습니까 저기서. 근데 2차 전지 맹신하듯이 맹신을 해버리면 요 자락의 차익 실현 범위를 놓친다는 얘기예요. 저 자락에 요 매도 신호를. 마찬가지죠. 여기에 요 위치에서 꼬리가 달릴 때마다 차익 실현해야 되는데 차익 실현 안 하고 냅뒀더니 다시 고점 넘기더라. 이렇게 되면은 뭐 낭패를 본다는 거죠. 그 앞전의 흐름은 이제 거래는 좀 다수 제한적이었으니까 중립 범위. 만약에라도 여기도 이제 꼬리가 만약에라도 달리면 주의를 해야 된다는 거고, 다음 달의 기준에 갭이 이렇게 여기서 뭐 주가가 다음 주에 더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갭이 나오게 되면 갭에 대한 목표 주가가 상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는 무조건 터져야 되고, 수급이 이제 오늘 더 들어오는 걸로 추정이 되잖아요. 이 수급 범위가 당연히 더 들어와야 되고, 그 부분이 확인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변동성 매매 이외는 안 돼요. 왜요? 아유, 대주주가 결론적으로 없어요. 물량이 10%예요. 그러니까 유통 물량이 외국인들 뭐 지분을 그냥 묶어 놓는다고 해도 유통 물량 자체가 70% 이상입니다. 5% 매수했다고 뭐 주가를 이렇게까지 띄워놨는데 더블이죠. 지금 더블 이상. 시가총액 4조에서 8조까지. 4조 이하에서. 그래서 너무 맹신하다 보면은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자락에서 이제 꺾이면 무조건 정리. 그러니까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이런 설명 들으시는 것도 이제 야간 방송으로 설정을 잡고 장중에는 매매에 집중하는 걸로 당분간 당장 월요일부터 그렇게 해드리고, 복귀 교육은 뭐 야간 교육을 통해서 왜 그랬는지부터, 또 장중에 좋으면 편안할 때 차분하게 이제 뭐 기준 잡아서 설정해드리는 걸로. 63,000원 넘겼죠. 아까 아이고 내가 제 차 편입됐을 때 캡처해서 올려드린다는 게 또 까먹어서. 그러니까 이 정도 수준이면은 매매를 못 따라 하실 이유는 전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5시 그러니까 1,500 기준에서의 이제 그 종목 검색기에 그 편입 설정 범위가 있고, 조금 전에 이제 62,900원, 800원, 900원 정도의 일단 어찌됐든 그 재편입 신호가 나왔고, 우리는 문자를 또 그 자락에서 이제 보내드린 상태가 되고요. 그 다음에 V 지금 1000 기준에 종목이 너무 많아요. 변동성이 굉장히 크게 지금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930이 좀 적게 나와 있고 1500이 이제 적게 나와 있으니까 1500 정도에서 이제 환산해서 대처를 하셔도 됩니다.
뭐 검색해 뜨고 뭐 다들 뭐 난리 났네요. 88만 주예요. 이제 90만 주, 100만 주 넘기고 하면은 오늘 고점의 돌파도 좀 기대를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들여다보시면 12월 달 거부터 잡아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대박이죠 뭐. 근데 실질 대박을 내는 부분은 요날은 이제 프로그램 수급이 안 됐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종목이 없으면 들여다보죠. 종목이 없으면 기술적으로 어떻게 갭이 유지가 됐습니다. 여기서부터 베팅을 한단 말이에요. 주간 단위 기준에 종목이 없으면. 근데 이제 종목이 있다 보니까 이제 제한적으로 설정을 한 건데 마찬가지입니다. 요 갭이 또 발생됐기 때문에 이쪽의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도 똑같이 잡아드릴 건데, 거래는 일단 무조건 이제 이 신고가 랠리 기준을 잡으려면은 하루에 1,000만 주씩 터져야 돼요. 오늘도 좀 늦었다 싶었지만 그래도 전략을 잡아드린 게 결국은 늦은 게 아니었죠. 얼마의 기준에 65,600원, 67,400원, 그리고 68,300원에 검색기 캡처해드리고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두 개의 이제 갭에 대한 기준이 있는데, 나중에 그 주봉 기준을 꼭 봐보세요. 그러면 어제도 편입의 설정 범위가 잡혀요. 결론은 뭐 후행성이지만 후행성의 개념보다도 어제도 HLB 검색해 떴죠. 어제 검색해 뜬 것 좀 확인 좀 해주시고 어제 거 잘라 주셔야 되는 게 맞고, 그리고 아마 어제 떴을 것 같은데 떴을 거야. 아마 저거 거래량이면 떴을 거야 분명히. 또 양봉의 기준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처음에 들어간 게 이 자락이에요. 여기까지는 들어갔죠. 계속 갭이 떠 있고 도시까지 이 자락에.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얘에 대한 신뢰도가 없기 때문에 멈축거리다가 시장 긍정적으로 해석을 했고, 얘도 뭐 거래소 이전 상장 범위가 있고 하다 보니 무난합니다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음봉 떨어질 때 정리를 일찍 해야 됐는데 조금 늦게 했겠죠. 아마도 요 자락쯤에 하지 않았나? 요 자락쯤에 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정리 부분, 순절 부분을. 그리고 이제 거래가 여전히 없다가 거래가 이제 터진 요 시점. 여기서부터 기계적으로 이제 따라붙어야 되는 건데, 기계적으로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얘가 갑자기 급격히 FDA 승인 가능성에 대한 보도 자료가 나와요. 뿌린 거지. 승인된 것도 아니고 뿌린 거지. 그러면서 그것을 명분으로 뭐 주가가 폭등이 나오는데 거기에 이제 기관들 외국인들은 물량을 던졌고, 그런 관점에서 우리는 IT가 원체 지금 세게 이 당시 기준에 이제 뭐 SFA 반도체, 리노, 고영 또 그러니까 월요일 날 하이닉스의 신고가, 월요일 날, 그리고 리노공업의 신고가, 화요일 날 HPSP의 신고가, 수요일 날 SFA 반도체 고용의 신고가, 목요일 날 제차 고용의 신고가, 그리고 제주 반도체 신고가, 뭐 난리가 나 있죠. 그러니까 굳이 얘까지 확대하는 건 아니, 그때 기준에서는. 근데 만약에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뭐 모르겠어요. 고민을 해서 진행을 했을런지는. 그리고 지금의 기준은 늦었다가 아니에요. 에코프로 무슨 뭐 2월달 한 달에만 뭐 100% 더블이 나버리고 그런 장이었는데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또 더블 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기준에서도 뭐 오늘 기준에 오늘 수익을 잡으면 되지, 저 바닥에서 더블 난다 이걸 놓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뭐 계좌를 지켜나가시기가 좀 어려우시죠. 결론적으로 요 거래 부분은 무조건 계속 터져줘야만 지속적인 흐름을 기준 잡을 수 있다. 그리고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기준이 1차 목표주가 설정 범위의 갭이 요 정도 자락이 될 거예요. 이 정도 자락이면 뭐 42,000원 정도 기준을 잡았을 때 55,000원이면은 13,000원이죠. 그럼 68,000원. 자, 68,000원입니다. 68,000원. 68,000원이고 그 다음 범위가 31,600원이니까 대략적으로 23,500원이면은 78,500원이니까 뭐 75,000원으로 같이 통일을 시키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갭에 대한 목표 주가 들으셨죠?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해서 대처를 하면 될 것 같아요. HLB는 다시 또 62,000원이네요. 계속 여기서 멤버입니다. 마지막에 불꽃 쇼를 보여줄지, 예? 그건 누구도 몰라요. 뭐 어제 기준에 그렇게 공격적인 매수가 들어왔던 HPSP 주성 엔지니어링이 꼬리가 달리고 오늘까지도 주성 엔지니어링은 추가 조정을 받아버리고 그나마 이제 뭐 HPSP는 프로그램 일부 들어오면서 강보합을 형성하고 있고 그러니까 얘도 프로그램이 더 들어온다고 해도 눌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100%는 안 채운다는 거예요. 변동성 매매에서.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시고 수급만 좀 90만 주죠. 이거 맹신하면 안 돼요. 맹신하면 안 되지만 90만 주의 기준에 수급이 유입되고 있다. 계속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장중 고점에 70만 주 정도였어요. 그게 20만 주가 더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고점을 찍을 때 10시 10분에 프로그램 쪽에 수급 보여드릴게요. 대신에 맹신을 하면 안 된다는 거는 말씀드렸잖아요. 프로그램 이외에 매도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이외에. 그래서 이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도 잘 해석 범위를 가지고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시 10분 기준에 프로그램은 75만 주. 거기서 15만 주 더 들어왔네. 그죠? 그러니까 이 75만 주 대비 15만 주 더 들어온 거니까 15만 주 더 들어오는 그 흐름 속에서 고점을 당연히 넘길 수 있는 기준이 되겠지만 오늘 전체 매수 거래 평균 단가가 6만 1,000원이에요. 6만 1,000원이고 프로그램 쪽은 위로 싹 올린 거죠. 싹 올리면서의 흐름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평균 단가는 조금 더 위일 겁니다. 조금 더 위이긴 한데 10시 10분의 기준 조금 더 위이긴 한데 일단 프로그램 이외의 수급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 좀 놓고 보셔야 돼요. 91만 주. 뭐 더 들어오네 기준. 아까 차익 실현의 기준이 뭐였어요? 프로그램은 더 들어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프로그램 이외의 매도도 있을 수 있으니 좀 주의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키움 쪽에서의 매도가 일단 어찌됐건 뭐 20만 주 정도 매도 우위가 있어요. 근데 이게 원래 프로그램 쪽의 매수가 프로그램 매수가 지금 90만 주잖아요. 그럼 키움이 한 100만 주 이상 뺏기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순 논리로 개인 선호 창구에서 100만 주 이상. 근데 제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기관들이나 이런 쪽에서 혹은 외국인들이 자체적인 매도가 나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맹신하기보다는 매매 따라하기도 몇 프로? 비중을 30%만 채워서 들어간다. 그리고 여차하면 3%에서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고 또 고점 찍고 또 꺾이면 또 차익 실현해야 되고 좁은 공간에서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뭐 어쩔 수 없죠. 그리고 외부에 계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하여간에 문자로 대처하시는 방법으로 설정을 해야 됩니다. 가능성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매수사인까지 내보낸 거죠. 가능성 부분은 긍정적으로 보죠. 변수의 그 프로그램 이외에 부담스러운 수급이 있다 할지라도 가능성 부분은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 자, 케빈 선생님 떡상 가자 그러셨는데 그럼 좋죠. 지금 거래대금 어찌됐건 1위에 프로그램 순매수 1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부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종목 검색해 보시면은 이렇게 그리고 다시 강조를 드려 죄송하지만 강조드리는 부분은 결론은 그 우리가 프로그램 순매수 1위의 HLB 위주로 변동성 매매 지금 집중해서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거래 대금 기준의 상위에서도 1위이기 때문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건데 일단은 어찌됐든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그 흐름도 같이 놓고 보면서 대처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월요일부터는 이제 종목 매매에 집중하다 보면은 뭐 이렇게까지 녹화해드리거나 그런 걸 할 수는 없어요. 대신에 야간에 이제 교육 야간 방송 진행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녹화 부분을 올려드리고 할 테니까 그거 참조하시면 되겠고요. 시장이 돌려지면 뭐 못 가는 종목이 어디 있겠어요. 시간 순차의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차분하게 대처를 해서 전략을 잡아드리겠다. 위에서부터 쭉 보시면 삼성전자의 뭐 누적 수급이나 이런 부분 전혀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 기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주력주들의 IT의 기준의 흐름, 오늘의 기준에 뭐 2차 전지가 폭등 나와야 해봐야 걔네들이 낙폭이 축소되는 거지. 이렇게 삼성전자나 하이닉스처럼 신고가를 내면서 수익을 주고 있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위에서부터 쭉 볼 텐데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아쉽죠. 아쉬운데 이제 보고서가 계속 나올 거란 말이에요. 오늘 또 주말 또 월요일 또 다음 주 내내도 나올 거란 말이에요. 전망치나 이런 부분. 근데 엔비디아가 미친 듯이 날아가고 AMD가 미친 듯이 날아가는 이 장에 얘네들의 전망치가 굳이 부정적일 수는 없잖아요. 삼성전기도 여기저기에 다 걸쳐져 있어요. 온 디바이스 AI 전장 또 자체적인 PCB 고사양 PCB에 대한 내용들 수급 범위가 뭐 상상을 초월하고 한미반도체 누적 수급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서 횡보하면서의 흐름인데 오늘도 뭐 수급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가 터져야 돼요. 얘 분명하게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 얘 분명하게 잡아놓고 있을 거예요. 얘 HPSP 주성 엔지니어링 또 그 밖에 거래가 빵 터지는 날 개장 초부터 거래가 터지면서 움직이는 날 따라붙고 꼬리가 달려서 어제 같은 경우에 만약에 손절이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이런 쪽은 비중을 많이 실어갈 수 있죠. HPSP 신고가 내고의 눌림이에요. 그냥 야 두들겨 맞았어. 새로 가입하신 분들 특히 일주일이든 이 기준 잘 잡으셔야 돼요. 신고가 찍고 여러분들보다 하루라도 먼저 가입하신 분들은 수익을 낸 상태에서 이 기준 그렇게 보셔야 돼. 막 곤두박질 치고 있는데 그러니까 2차 전지야 폭락이 나오는데 반등 나왔다 따라붙었다 거기서 꼬리 달려가지고 심각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얘기예요. 얘가 좀 이제 너무 과도하죠. 38,000원 목전에 두고 누적 수급 보세요. 상상을 초월하죠. 어제 기준도. 오늘 물량이 좀 나오지만 뭐 손바뀜 정도의 해석이고. 얘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시장이 이제 뭐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지금 어때요? 최고점 대비 11%나 밀려 있어요. 근데 기회라는 거죠. 다만 공격적으로 들어가기에는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어제처럼 거래 터지는 날 실패가 돼도 어제 같은 날 따라붙는 거예요. 실패가 돼도. 그렇게 해서 이제 매매 따라잡기의 기준에서는 자금을 묶어놓을 필요가 없으니까 손절을 하는 거고. 만약에 들어간 상태였다면. 그리고 그게 아니라 추세 매매의 경우는 비중이 낮으시면 단가를 낮추는 거고. 다른 종목을 잘라내더라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아요. 얘를 지금 너무 멀리 당겨놨네요. 0059? 005556?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은 완전히 달라져요. 다시 위에서부터 볼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완전히 다르죠. 삼성전기, 한미반도체, 와우, HPSP 신고가에 계속 신고가를 일리. 주성이 이제 짜증스러운 건데 여기서 농담이 아니라 이거 배우셨죠? 아래 꼬리와 위 꼬리가 긴 캔들이 뭉쳐지게 되면 이거 굉장한 방향성의 강세가 나옵니다. 굉장한 방향성의 강세. 무슨 말이냐면은 방향성 자체가 위로 쏠리게 되면 무지하게 탄력을 받는 거고 아래로 쏠리게 되면은 밑으로도 굉장히 변동이 확장될 수 있어요. 근데 상식적으로 11월 이후로만 따져봅시다. 11월 이후로.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이 11월 달의 기준에 그 이후로의 기준에 어제까지 오늘은 이제 추정치니까 누적 매수가 얼마예요? 쌍끌이에요. 그것도 쌍끌이 440만 주인데 얼마예요? 9%입니다. 9%예요. 대주주 41% 기준 수준에서 굉장히 많은 물량이 들어온 거예요. 요 기간에만도. 근데 지금 이러한 흐름이 형성돼 있다? 이거 대박이죠. 농담이 아니라 이 캔들의 모양새를 그려드리게 되면은 주가가 지금 현재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그다음에 저점은요. 지금 이제 오늘 이번 주 시초가고 고점 이번 주의 기준의 고점 저가 어디에 여기죠. 여기라고 했을 때 그럼 캔들의 그림을 지금 그려보세요. 지금 시점에서 엄청나게 큰 장족형의 캔들이 나왔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큰 이따시만한 혼란스러울 수 있으니까 초록색으로 그려드릴게요. 원래 색깔은 뭐예요? 빨간색에 장족형이 나온 거야. 아래 위로
꼬리가 어마어마한 장족형이 나온 거예요. 장족형. 도지는 뭐라 그랬어요? 추세의 전환 혹은 추세의 강화라 그랬죠. 도지가 뜨고 추세가 지속되는 경우 굉장히 강해지고, 도지가 뜨고 추세가 바뀌면은 반전이 그대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여기서 도지가 뜨고 장족형입니다. 아랫방향으로 갔다가는 이제 전환되는 거예요. 하락으로. 그리고 여기서 뜨고 위로 가게 될 경우는 굉장한 강세, 고점 돌파하고 어마어마한 흐름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뭐 그냥 또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이왕이면 뭐 다음 주가 아니라 지금 현재 기준의 삼선 전환도를 배운 상태잖아요. 지금 기준에 이렇게 돼 있는 캔들이라는 거죠. 이따만은 양봉이에요. 결국은 두 개를 묶어놨을 때 시초가 밑에 있는 거잖아요. 그 흐름에 아래 꼬리가 이만큼. 꼬리를 좀 얇게 그릴게요. 왜냐면 효과 부분이 조금 더 도지의 효과 부분이 꼬리가 두꺼우면은 몸통이 좀 굵어 보인단 말이지. 이 기준에 이 흐름이면은 이게 방향성이 어떻게 나오느냐. 만약에 여기서 눌리더라도 역시나 이제 도지거든요. 도지의 기준에 방향성이 어디로 나오냐. 굉장히 세게 설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 기존의 회원님들은 기존부터 저점에서부터 다 산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뭐 들어가자마자 진짜 짜증스러울 정도의 흐름이다 이렇게 돼버리시는데 안 가지고 계시다가 이번에 들어가신 분들이 이런 낭패가 어디 있어요. 사자마자 폭락이고 최고점 대비 11%. 그럼 최고점에 사셨냐고? 그건 아니거든요. 최고점에 사신 건 아니죠. 36,000원부터 매수세 나왔죠 이번에. 어제. 어쨌든 그 기준에 이제 거래가 주간 단위 기준에 1,500만 주, 일간 단위 기준에 400만 주 정도만 실려줘도 500만 주는 실려야죠. 500만 주 정도만 실려줘도 변동성은 윗방향으로 나오죠. 거래가 실리는 거니까. 그러면 변동성의 기준은 얼마? 10% 이상의 변동이 나오죠. 그럼 또 다시 신고가 목전이에요. 그날 오버슈팅 나오면은 그냥 당일날 신고가 뚫고 그 추세를 그대로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같이 뭐 신고가 찍고 이렇게 확 밀리고 이런 케이스는 드물어요. 원체 시장이 지금 약세여서 이런 흐름이 나오는 거지.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주성 엔지니어링을 조금 더 어제 들어가서 밀리고 그 내용을 떠나서 굉장히 주요한 위치에 있다. 굉장히 주요한 위치에 있다.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보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현대차 수급하고 다 보시라는 거. 얘도 중기 추세 기준에서는 무조건 얘는 갖고 가는 주력주, 우리 25% 채운 주력주잖아. 그리고 기아, 그리고 LG화학은 10%로 줄여놓은 상태예요. 이제 막 가격 반발력인데 V자형 패턴을 보고 싶지만 그것을 이끌어줄 수 있는 기준은 테슬라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은 저걸 이끌어주려면은 테슬라가 아닌 누가? 화학업종의 강세. 트럼프 지금 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화학업종의 기준을 보는 거예요. 화학업종의 기준. 결론적으로 LG화학의 기준에 비중을 유지하는 거는 펀더멘탈이 월등하기 때문에 그래요. 펀더멘탈이 우리나라 영업이익 5위의 종목이 시가총액 10위? 그건 아니잖아. 지금 MSR 같은 경우에 신고가 내고 그리고 나서 추가적인 15%의 폭등인 거고, MSR도 오늘 지금 시간 될 때 저것처럼 한번 해주세요. 엔비디아의 그 표작업 해준 거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MS하고 AMD도 해주면 좋아. AMD도. 그래서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의 기준에 어제 원고에 있었던 것 같은데 어딨지? 17회 방송 원고에 아닌가? 엔비디아 차트가 쭉 있었는데 이거 지금 언제 거 꺼집어낸 거죠? 어제가 17일, 이거 언제 거 꺼내는 거? 17일, 24일자? 왜 24일자를 꺼내놨지? 확 그냥 막 그냥 방송 아침에 키시는 분들 긴장 많이 하세요. 응? 자, 그렇게 해서 엔비디아 이제 그 내용 차트 이제 우리가 또 볼 건데 어차피 녹화 길어지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이런 그 설명을 다 못 드리다 보니 오늘 이제 뭐 차분하게 실제 매매 따라하기 스타트 잡힌 건 아니니까
그 엔비디아 요 표 하나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요거를 MS하고 왜냐면은 지금 민감해서 그래. 뭐가 민감하냐면 엔비디아 시가총액 2,000조 정도 할 텐데 예전 거구나 이게.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 현재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이제 애플하고 자꾸 이제 시가총액 엎치락 뒤치락 해서 그래요. 616 6달러까지 올랐잖아요. 상상을 초월하게 올라갔었죠. 그럼 엔비디아 그 고점이 628달러라고 잡고 예를 들어서 628달러 곱하기 24억 7천만 주 곱하기 지금 1,330원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지수로 환산하면은 2,000조가 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가총액 부분은 이제 조금 수정을 해놓을 텐데 저게 연동이 안 돼 있을 수는 있어. 그래서 우리 기준대로 이제 대략적으로 1조 5,512달러 이렇게 해놓을게요. 그래서 1조 지금 애플하고 MS가 이제 3조 달러를 넘기는 거고 1조 5,512억 달러 그죠? 그렇게 되고 저것은 이제 우리나라로 1,300원 1,330원으로 환산했을 때 2,063조예요. 약. 그러니까 농담이 아니라 무슨 뭐 우리나라 전체 시장의 시가총액인 거지. 그런 애가 지금 저러한 폭등이 나오는데 저게 GPU 관련된 실적인 거고 그 GPU는 HBM이 무조건 들어가는 거고 그 HBM을 생산하기 위한 소부장 쪽 한미반도체 뭐 HPSP 주성엔지니어링 누구든 다 연동이 돼 있죠. 그래서 얘들은 그런 맥락의 기준에서 설정을 잡아가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그 실적 수급 그 실적이 아니라 랠리 부분 올해 들어서만 얼마요? 30% 이상 33%까지 올라간 거예요. 올해 들어서만. 그리고 작년 저점 대비해서 350% 이상 올라갔고 지금 340인 거고 10월 저점 대비해서는 470%, 480% 이상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뭐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리고 고점 사상 최대치 고점 대비해서도 80% 이상 350달러 대비해서 얼마냐고. 그래서 그러한 흐름 속의 기준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 뭐 엔비디아나 MS나 애플이나 다 저런 사상 최대치 신고가 랠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애플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둘이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 MS가 1일 거예요 아마 3조 달러 MS가 넘겼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위가 바뀌고 나서 애플도 반등이 나왔지만 MS의 추가 강세도 있거든요. 저 상태 테슬라 보시면 얘 혼자 뭐 병신이야. 죄송합니다. 얘 혼자 바보야. 근데 얘를 보고 2차 전지 가격 반발력 선반영돼 있다. 가격 반발력인 거죠. 그래서 뭐 더 반등이 나온다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고. 그래서 LG화학을 우리가 이제 많이 갖고 계신 분도 계시고 우리는 이제 전체 비중을 10%로 줄여놓은 상태인데 일단은 이번 그 1월 달에 시장 지수가 어찌됐건 지금 7% 빠져 있어요. 반등이 나와 있어도 아마 한 7% 가까이 빠져 있을 겁니다. 우리 포트도 어려워요. 8% 아직도. 근데 하이닉스 신고가가 나온다고 계산을 하는 거고 그럼 하이닉스 신고가 나오면 4%를 돌린단 말이에요. 우리 40% 비중이니까 여기서 4% 돌리면 1.6% 돌리는 흐름. 그 다음에 이제 삼성전기 기준도 당연히 연동돼야 되고 현대차 지금 추세 강화가 연출돼 있고 한미반도체 그렇게 되면은 LG와 코스코 DX, 두산 로보틱스에서의 손실 범위를 일정 범위를 아우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월부터 새로 설정해 드릴 거고.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로 지금 진행하신 분들은 그 정도의 혜택은 다 드릴 거예요. 뭐 포트폴리오 다 구성해 드리고 방식만 매매 따라하기 기준에 집중하는 거고 거기에다가 그분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매매 따라하기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매우 좋은 거죠. 왜냐하면 어차피 VVIP방 연장 다 하실 상황이고 또 연장이 되신 상황도 있으시고 근데 지금 매매 따라하기 결제되는 부분은 이거는 말 그대로 저도 솔직히 20%에 대한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매매 따라하기 계좌 20% 수익은 가능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계좌 수익 20%를 한 달에 낸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20%가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마이너스 날 가능성은
제가 판단할 때는 별로 없다는 거죠. 마이너스 날 가능성. 그러니까 플러스 내고 요 과금 범위는 말 그대로 뭐 체험하고 싶어요 하신 분들의 기준에 보증금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수익이 나니까 아 그럼 난 VV로 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기준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목 하나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야 2차 전지 초대박인데 아이 그럼 건물 몇 개 올렸겠지. 2차 전지가 어떻게 초대박이 지금 가격 반발력인데요. 그죠? 그래 그 이스페타시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추세가 한 종목에서 이제 쭉 나올 때 우리는 정확하게 5월 말부터 거래 터지면서 첫 번째 거래 터지면서 들어왔잖아요. 이때 포트는 없고 이 수익을 다 잡아먹을 수 있어. 근데 변동이 너무 크니까 얘도 만약에 들어가면은 이때 딱 1조 넘긴 거니까 들어가면 뭐 많이 들어가도 30%죠. 왜? 변동이 심하니까 불편해. 그리고 조금 전처럼 HLB 같이 고점에서 차익 실현 따박따박. 어제도 원래 매매 따라하기 집중하는 상황이었다면은 HPSP 짧은 수익이라도 잘라내는 거지. 뭐 누적 수익 길게 갖고 갈 이유도 없는 거고. 포트폴리오에서는 가져가지만 변동성 매매에서는 뭐 어제 같은 경우에 신고가 목전이었으니까 거기서 꺾이면 뭐 1%, 2% 꺾이면 전량 차익 실현이죠. 그렇게 대처하면 뭐 계좌에서 마이너스 날 일은 거의 희박하죠. 이수베타시스도 윗꼬리가 굉장히 달려 있지만 수급이 들어온 상태에서의 흐름이에요. 180만도 들어오고 일부 나갔지만은 정체 상태에서 이제 방향성이 다시 잡히겠죠. 다시 얘도 도집니다 지금. 응? 얘도 그렇게 해서 현재가가 여기에 놓여져 있는. 그러면 이때 기준의 시초가가 여기잖아요. 시초가 여기에서부터 현재가 여기까지의 아랫꼬리 이만하고 윗꼬리 이만한 도지입니다. 그러니까 윗꼬리가 달려서 불편할 수 있지만 신고가를 내준 도지이고 수급이 유입된 도지예요. 그럼 얘의 문제가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반도체 소부장 쪽이든 뭐 PCB 업체의 기준이든 그 기준에 눌림폭 신고가 내고 눌림폭으로 해석해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와 이렇게 생각이 드신다면 매매 따라 기반으로 오셔가지고 제대로 수익 내시라는 거죠. 자산 규모는 뭐 월등히 크신데 수억이시고 뭐 이러신 상태에서 과금 몇십만 원 또 1, 200만 원 들하고 혼자서 전전긍긍 하시는 것보다는 따라 하시는 게 낫다는 거예요. 따라 하시는 게.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마찬가지고 그저께 이제 29,000원 전후에 떴던 상황이었어요. 주간 단위에 이제 거래가 없어요. 거래가 없어서 여기는 뭐 공격적으로 못 들어가고 리노도 이번 주에 신고가 또 내줬죠. 얘도 지금 아래 위로 꼬리가 확 달려 있죠. 신고가 내주고. 다만 이쪽에 매매 사인을 간헐적으로 드리는 거는 수급범의 불편함이 있어요. 또 거래 대금의 불편함이 있고. 다만 추이 추세대로라면 이제 기존에 갖고 계신 분들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차익 실현 범위를 잡아드릴 거예요. 고용이나 SFA 반도체처럼. 그래서 이제 고용 어제 잘 정리가 됐고 또 SFA 반도체 같은 경우는 차익 실현 되고 나서 이제 뭐 얘는 이제 매각 기준이 있는데 거래는 계속 둔화되죠. 그러니까 공격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고 기존에 이제 12월 물량, 1월 물량 신고가에서 다 차익 실현했으니까. 그러니까 얘도 뭐 공격적으로 매수 사인 나간 적은 아예 없어요. 아예 교육을 계속 해드렸죠. 교육을. 그러니까 지금 기준도 이제 뭐 프로그램 쪽 수급 봐가면서 이제 설정 범위 잡으시면 되는데 어차피 투자 경고라서 우리하고 이제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TV도 계속 신고가인데 거래가 지금 제한적인 상태의 신고가라서 신규 매수의 기준을 그 거래가 좀 터질 때 기준으로 일부 나가는데 어제 나갔어요. 어제 나고 밀렸죠. 그러니까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들은 왜 내가 사면 다 밀려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 고비를 일주일만 넘기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됐죠. 여기까지고 이제 엔캔 같은 경우 HMM도 가지고 계시는 경우라면은 뭐 이왕이면 21,000원 수준까지 되돌리면 거기서 이제 정리하시는 게 옳은데 일단 방안에서는 다 잘라낸 걸로 했습니다. 여기서 따라 붙었고 여기서 수익 냈고 그 다음 범위 물량이 이제 눌려져 있는 건데 그다음에 엔캠도 얘도 이제 뭐 잘 들어갔죠. 거래 첫 번째 터질 때 1월 10일부터 그리고 나서 얘는 실패는 없어요. 얘는 뭐 크게 수익 잘 잡아냈고 최고점에서 잘 차익 실현 잘했고 그래서 지금 이제 개별 매매 좀 하시고 계시고 얘도 이렇게 본다면 당연히 갭 상승에 대한 목표 주가 그대로 유지해서 갈 수 있죠. 그러니까 얘도 이제 한 번 더 잘라드리게 되면은
그 아이고, 이 부분 빼버리고 거래량 부분은 1,500만 주까지 거래가 이제 실리는 모습이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최소 범위 1,000만 주의 기준에 수급은 꼬여 있지만 이렇게 참 얘를 뭐 매매를 하겠다의 기준으로 설정한다는 자체가 좀 무리수가 있어요. 근데 양갈래로 나뉘어 있잖아요. 저도 앵캠에 대해서 앵캠을 요구를 하는 게 아니라 선대인 또 김석일 또 박순혁 이런 분들이 개인들을 완전히 무슨 뭐 볼모로 잡고 본인들이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마케팅을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껍데기뿐이 없고 거기다가 특히 이제 박순혁 선대인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포장을 하고 앉아 있고 김석일 씨는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분도 1세대이긴 한데 펀더멘탈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남의 거를 이제 가져다가 그냥 뭐 대박입니다. 되게 좋은 업체예요.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앉아 있는 거죠. 기술적으로는 전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도 문제가 이제 바이오 집중할 때는 바이오를 미친 듯이 밀어요. 자기 고객분들은 전부 바이오. 그러니까 이제 그 사회교육원이나 이런 데서 이제 강의를 좀 하시는데 거기에 이제 조금 자산가들 오시면은 홈빡 빠지는 거죠. 그 매매를 안 하시고 이제 가져가시는 스타일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이오 1차 시기, 2차 시기 지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강세를 띨 때 뭐 추가적인 강세 나오는 걸 마케팅을 하는 거죠. 그리고 초전 박살 날 때까지 바이오. 그러니까 셀트리온 최고점 대비 막 50%, 60%, 70% 빠지는데도 그냥 바이오. 계속. 그래 놓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또 몇 년 지나서 한 4, 5년, 6, 7년 4, 5년 지나서 변동 나오면 보셨죠? 갖고 오니까 대박 나죠? 이런 식으로. 그 전에 다 나가 떨어지죠. 이번에도 마찬가지예요. 2차 전지를 그냥 무조건 몰빵이에요. 박순혁이처럼. 근데 그렇게 해놓고 최고점에서 정리를 안 해. 못해요. 120, 130, 140에도 매수야. 지금도 매수야. 그런데 최근 들어서 이제 엔캠을 이제 박순혁, 선대인, 그 다음에 김성일 씨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쪽 자금들이 조금 그나마도 얼마나 있으니까 엔캠 같은 경우에도 뭐 유통 물량도 많고 합니다만 거래 대금 감안했을 때 그들의 흐름 때문에 비이성적인 변동이 나오는 경우도 많고 어찌됐건 그것을 모른다 안 봤다라는 제로 베이스를 설정해 놓고 기술적으로만 그냥 대처하면은 거래대금 터지고 양보면 들여다볼 수 있어요. 다만 이제 비중을 높게 실어서 속된 표로 몰빵을 하겠다 이건 아니지. 그렇게 됐다가는 이제 그 진짜 순진하시고 착하신 분들이 선대인이나 박순혁이 말에 현혹돼 가지고 2차 전지고 몰빵하고 지들도 손해도 있잖아. 근데 계좌 까봐야 된다는 얘기가 많죠 요즘에. 지들은 팔았는지 봐야겠다. 지들이 무식해서 지들이 몰빵한 거지. 우연찮게 수익 난 거에. 근데 무슨 지들이 전문가고. 응? 근데 그들은 그분들을 위해서 그러니까 게시판에 나온 내용 중에 저렇게 2차 전지를 몰빵하라고 악을 쓰면 무슨 이득이길래 저렇게 개인들을 다 죽이나 아주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도 못할까라는 내용들이 있더라고 게시판에. 근데 그들이 그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가 득이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건 순진하신 생각이고 박순혁이 짜집게 한 도서가 말도 안 되게 작년 연초에 지도 생각도 못했던 게 베스트셀러가 돼버렸죠. 그게 박순혁이를 만들어버린 거예요. 짜집게 한 거. 그래야 이제 창피하니까 짜집게 한 거를 전부 없애버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만들면서 USB 강의 자료 하나 넣어놓고 그걸 30만 원인가에 팔았을 거예요. 20만 원인가 30만 원인데 30만 원이 맞을 거예요. 30만 원에 판 게 박지무가 뭐 몇만 명인데 그 당시에 오버슈팅 나올 때 막 수익이잖아. 그 30만 원 안 사겠어? 그 10,000명만 샀어도 30억이에요. 그러니까 그지가 돈 들어오니까 주식이 뭔지도 모르고 일반인도 아는 고점을 기술적인 고점을 다 놓치고 지가 거기서 140에 사버리고 140 몇만 원에 이제 막 1억씩 2억을 더 샀다 막 이러고 다녔잖아요. 결론은 그들은 그 수익이 아니라 말씀드린 그 도서 세트 그거를 무슨 얼마? 30만 원에 10,000권 팔면 30억인데 그 이후에는 또 안 팔렸겠냐고.
지금이 안 팔리죠. 지금 안 팔려요. 그리고 박순혁 실체도 없어요. 지금 인기가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데일리에서 1월 달에 강연에 20만 원짜리 4주 하는 강연에 하려고 했다가 내렸죠. 아마 인원이 없는 데다가 압수수색 당하고 이제 인원도 없고. 그리고 중간에 한번 2차 전지 4월, 5월 조정받을 때 하나제트에서 강연을 할 때도 300석인데 한 100명 왔어요. 실질적인 그 신드롬 마지막에 이제 된 게 7월 말에 그 미친 듯한 폭등.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7월 24 상한가, 26 상한가 그러면서 3일 만에 9조짜리가 17조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속된 표로 미친 장이 된 거지. 그러니까 그 오버슈팅이 꺾이면 정리해야 되는데 더 사버린 거지 얘는. 그런데도 남는 게 신은 원래 거지였고 2차 전지 덕분에 유광지 덕분에 유광지장 덕분에 응? 금양 700억짜리 12조 만드는 과정에 뭔 어떤 커넥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되면서 책 팔고 여기저기 안 가는 데 없죠. 중고차 유튜버에도 가요. 중고차에서 불러. 그래갖고 엉뚱한 소리 몇 마디만 해도 클릭수가 몇만 클릭 나오니까 그거 한 번씩 나가면서 돈 100만 원씩 받아오기도 하고 뭐 몇십만 원 받아오기도 하고 그거를 뭐 하루에 몇 군데씩도 돌아다녀. 그 인지도로 책 팔고 30만 원짜리. 선대인이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고 유튜브 클릭수 한 번 할 때마다 클릭수 장난 아니고 선대인 그냥만도 돈 무지 벌었지. 거기다가 선행매매 해가지고 걸린 것만 압수수색 당해서 걸린 것만 그러니까 압수수색 할 수 있을 정도 걸린 것만 7억인데 그러니까 머리 아무것도 안 들은 주식에 관련된 내용 아무것도 안 들은 사람들이 한 번 그냥 2차 전지 좋다고 끝까지 좋다고 해버리는 거지. 거기는 기술적 분석을 한 게 아니라 무조건 좋아요. 매출예가 2030년도에 20조의 매출을 내요. 그게 아마 작년인가에 한투에서 보고서 나온 거에 젊은 꼬맹이 애널이 아마 써놓은 내용일 거예요. 그거 갖다 지들이 뭘 분석할 수 있는 능력도 안 되는데 지들이 분석한 것처럼 거짓말하고 기술적으로 아예 이런 때 차익 실현 했어야 되잖아. 하여간 뭐 그런 흐름입니다. 그런데 엔캠 같은 경우도 리스크가 이제 변동이 크니까 하루에 막 28%씩 빠져버렸으니까 이날 감당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쪽의 경우 만약에 들어가더라도 비중을 뭐 30%도 들어가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뭐 나머지는 이제 만약에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갖고 계신 분들도 추이 추세는 나쁘진 않습니다만 거래가 이제 원체 잠시 터졌다가 또 둔화가 됐기 때문에 정리한다의 기준이 있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도 안타깝지만 돌릴 때 이제 거래가 터지면 얘는 이제 MSCI 지수 편입 기준의 유동성은 충분하다라는 해석이 많은데 다시 재차 유동성에 대해서 문제를 좀 걸고 있는데 유동성보다도 단기 변동률이 너무 높았던 거죠. 근데 이번 리뷰에 만약에 포함이 안 돼도 그 다음 리뷰에 또 포함이 될 우선순위 1순위죠. 시가총액 규모를 넘겨놓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뭐 포스코 DX, 코스피 200 지수에 대한 편입 비중인데 그 HLB가 이런 맥락으로도 해석을 하실 수 있어요. 이전 상장 앞두고 나서의 수급이 저때 공격적으로 좀 들어왔죠. 일시적으로. 근데 이 수급이 뭐 월요일이라도 멈춘다. 그리고 이제 HLB도 주가를 뭐 조작하면서의 흐름이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6만 주, 100만 주여도 밑에서 사기를 원하지 얘들도.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이러한 흐름 범위에 그러한 내용들을 알고 대처하는 걸로 두산 로보틱스도 요 거래 이후에 너무 안타깝게도 유지되겠다 수급이 그렇게 뭐 부정적이지 않다 다 여러 해석을 했는데 결국은 일단은 다시금 정신 바짝 챙기고 거래가 터질 때 다시 들어가서 뭐 복수전을 그때 하더라도 그렇게 그러니까 비중 조절만 항상 잘 해주시고요. 셀트리온 제약 마찬가지입니다. 거래 터지고 난 다음에 흐름이죠. 나중에라도 이런 건 또 기준 잡아야 되니까 위메이드까지도 그리고 HLB 그래서 HLB가 지금 이제 진행인데 얘도 똑같이 거래가 급격히 둔화되는 순간 또 남들이 안 보는 프로그램을 우린 보잖아요. 프로그램 쪽을 통한 수급 범위가 멈춰지는 순간 얘도 아웃인 거죠. 안 볼 수가 없죠. 자, 최종 정리는 이제 오늘이 뭐 장중 녹화하는 부분이
급격하게 줄일 수는 없겠지만은 오늘 이후에는 이제 장중 영상 녹화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제한적으로 제한적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좀 인식을 해주시고, 그리고 포트폴리오 전략 자체도 마감 때 이제 다시 한번 전체 전략을 잡아드리든지 뭐 그런 식으로 해드릴 거고, 그리고 지금 뭐 벌써 12시 16분인데 이렇게 해서 2월 포트폴리오의 이제 예측 범위를 다음 주에는 오픈을 해드릴 겁니다. 그렇게 해놓고 이렇게 포트폴리오는 일단 구성을 한다. 그래서 IT 쪽이 얼마예요? 벌써 65%입니다. 그 중에 반도체 기준이 55%입니다. 그 기준 비슷하게 포트를 채워 놓으시는 것을 권해드리는 거고, LG와 현대차 비중 확인하시고, 그러고 나서 변동성 매매는 별도로 이제 뭐 비중 설정 범위를 잡으시고, 하이닉스 기준은 어제도 말 나온 것처럼 뭐 실적에 대한 부정적인 해석은 아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이 현대차 부분도 좀 뭐 어제 이후에 좀 눌려져 있습니다만 포트의 기준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다행히 뭐 42만 원 돌려놔서 다행이긴 한데 2차 전지 기준보다는 뭘로 본다? 화학주로 본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아까 보여드린다 말았는데 2차 전지 요거 해놓고 마저 봅시다. 왜냐면 2차 전지가 어느 위치인지 우리가 안 갖고 있는 뭐 에코프로라든가 또 이번에 뭐 안타깝지만 손절을 한 에코프로 BM 그리고 LNF 그들의 위치가 어느 위치인지 다시 이제 이슈가 불거져서 강세로 LNF가 거래소 이전 상장의 기준에 강세로 전환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위치가 지금 어느 위치인지 신고가를 내고 눌리는 건지 계속 조정받다가 폭락 나왔다가 가격 반발력이 나온 건지 이수페타시스도 하여간에 다음 주 기준 더 보고 만약에 이제 뭐 얘도 최악의 경우 얘는 이제 일단은 정리 끝난 거죠. 차익 실현 끝났고 얘도 정리 끝났고 차익 실현 그리고 이제 종목이 이제 간소해졌어요 사실. 그렇게 되고 하나마이크론의 경우 이렇게 리노공업도 조만간에 얘도 상황에 따라서 차익 실현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정리해 놓고 얘도 이제 거래가 제한적이니까 차익 실현하고 얘도 이제 신고가 내고 나서 눌림이라서 그렇게 뭐 벅차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HLB 단기 편입 설정 범위 기준이니까 위로 놓을게요. 그렇게 해서 HLB 그리고 매매를 따라하는 거에 대해서 소설 쓰는 듯이 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매매 따라하게 들어오신 분들의 자산 규모가 또 있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HPSP를 예를 들면 우리가 들어가면은 최소 뭐 만주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그 만주를 뭐 쉽게 1% 수익 내고 다시 팔고 다시 1%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그렇게 되려면은 거래가 HLB처럼 터져 있어야 돼. 그리고 어제처럼 거래가 터져 있어야 되고. 그러면 어제 같은 경우 고점에서 팔고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일단은 뭐 소설 쓰듯이 여러분들이 더 아시잖아요. 자산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건 굉장히 잘 아신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은 꼬맹이들 방송 나와서 무슨 대도 않는 종목 대박 나셨죠 할 때 보면 솔직히 개잡수 소용 주잖아. 아 내가 한 10억 살라고 그래도 10억 들어갈 수 있는 구멍이 없어. 내가 사고 난 다음 두들겨 패야 되는데 밑에 매수 잔량이 없어. 그런 종목을 매수하셨죠? 차익 실현하셨죠? 그러면 앞에 몇몇이 장난을 치는 거예요. 아 대박 났어요. 수익 났어요. 고맙습니다. 왜? 자기가 사고 나서도 추종 매매 들어오는 쪽에 매수 때문에 혼자서 그 정도에 매매할 수 있는 분들이 매매를 하고 수익 인증을 올려놓으면 순진하신 분들이 가입을 해서 따라와 주거든. 그런 거 보면 거래대금 대부분 없는 종목 아니면 거래가 일시적으로 터진 종목 그렇게 기준이 잡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자산이 있으신 분들 또 자산이 없더라도 뭐 없다라고 표현은 죄송스럽고 자산이 규모가 크든 작든 제 입장에서는 전체 계신 분들이 전체가 매매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프리카 TV다. 뭐 문자가 이제 거래가 없더라도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여기서 뭐 매수하세요 했을 때 몇 명이나 11만 2천 원에 몇 명이나 사실 수 있겠어요.
몇 분이나 사실 수 있겠어? 11만 2천 원에 만약에 우리 전체 유료 회원들이 다 사신다면은 5%만 삽시다 해도 예를 들어서 10억을 사야 된다. 지금 방 안에서 뭐 10억 이상 하신 분들이 한두 분이냐고. 근데 예를 들어 10억을 사야 된다. 이거 10억을 사려면 만 주를 사야 돼. 근데 방 안에 뭐 1000명씩 있는 꼬맹이들이 방송 나와서 우리 이거 사가지고 대박 났다고 뭐. 그건 아니잖아. 현실성이 없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은 아시는 거죠. 사실상 자산 규모 있으신 분들은. 그러니까 그거에 맞는 매매 따라기 기준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누적적으로 계속 이제 4만 주 이상 매수가 들어와요. 처음에 개장초에 따라붙을 때 매수가 있었고 출렁거리고 눌려 있다가 다시 계속 매수가 들어오면서 요 가격, 딱 우리 평균 가격. 매매 따라하기라면은 눈에 보이는 종목이 있다면 얘를 정리해서 일단 오늘은 뭐 여기서 정리합시다. 수수료 빼고 나옵시다. 왜? 80만 주면 마감 때까지 얘가 800만 주 터질 수가 없잖아. 정리하고 수수료 빼고 나와서 대기하다가 HLB가 예를 들어서 이거 100만 주도 넘기고 하면 한번 슈팅은 나올 것 같은데 그럼 여기서 한번 뭐 30%만 잡아놓죠. 그러고 나서 슈팅 나온다면 차익 실현, 슈팅이 못 나온다면 아쉽지만 뭐 정리하는 거죠. 거래대금일이 프로그램 순매수 1인데 얘를 매매 못하면 누굴 매매해? 오늘. 그래서 매매 따라하기 기준은 오늘 매매를 했다면 HPSP를 개장초에 따라붙었다면은 걔는 수수료 빼고 나오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 기준에서는 주력으로 이제 넣어놓은 2월 주력으로도 설정을 하는 위치니까 그거 보시고 대처하시면 돼요. 굉장히 길어요, 녹화가. 포트폴리오 영상까지 같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포트폴리오 영상에 VVIP방에 요 내용들을 이렇게 쭉 올려드렸는데 그래요. 뭐 17일자로 이렇게 올렸고 21일자, 25일자가 뭔가 내가 주말에 정리를 해놓을 테니까 요 포트폴리오에 오늘자 포트폴리오 넣어주시면 돼요. 오늘자. 그리고 요 부분은 이제 바뀌어 있어요. 방금 올려놨으니까 바뀐 건 이제 바뀐 걸로 기준을 우리가 설정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이거 다 오픈을 할 거예요. 어차피 오픈을 해드려도 또 유료 가입을 하셔도 하루 이틀 3일에서 모든 게 이제 윤정도가 이런 스타일이구나 이게 보이시긴 하겠지만은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짧은 기간에 짧게 해서 가지 마시고 차분하게 함께 대처하시고 그리고 자산 규모가 있으셔서 좀 더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분들은 과금 비용이 몇십만 원 또 몇백만 원의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자산 여력이 있으신 분들은 완벽하게 오셔서 수익 범위 잡으시고 우리 내부에 근무하시는 분들도 전화 주시면 포트폴리오 규모 그리고 자산 규모 여쭤보시고 안내를 해드리세요. VIP방은 교육입니다. 교육 받으시고 혼자서 대처가 되신다면 하시고 문자는 똑같이 오나요? 그건 모르겠고 윤정도한테 물어보시고 그리고 아무래도 차별화가 있겠죠? 끝. 수익을 목적으로 하신다면 VVIP방으로 오세요. 끝. 매매 따라하기 장중에 뭐 하루에 30분 이상 시간이 되신다면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라고. HLB가 다시 63,000원 돌파했어요. 아마 프로그램 수급 100만 주는 넘긴 것 같은데 그런 맥락에서 그렇게 해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메인 화면에 이렇게 매매 따라하기도 있고 VIP도 있고 교육도 있어요. 교육 빨리 신청하시고 그리고 VVIP도 있습니다. 가급적 VVIP 그다음 매매 따라하기 29일 날 스타트 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빠르게 지금 신청을 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쪽에 이제 슈팅 나오네요. 그러면은 전체 매매 사인의 기준은 100만 주 넘겼어요. 그렇다면 실패가 돼도 뭐 63,200원에 또 매수 사인 내보냅니다. 매매 따라하기에서는 이미 밑에서 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이렇게 돼 있겠죠. 여기서부터는 즐기겠죠, 이제. 최고점에 어디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할 건지 그 범위에 대한 고민을 할 거고. 그죠?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하시고, 그 다음에 고점 넘길 수 있을 걸로 보여지네요. 여기서 근데 고점을 넘기는데 프로그램이 싸서 넘겨야 돼요. 그래야만 64,000원 넘길 때 프로그램이 싸서 넘기고 65,000원 넘길 때 또 프로그램이 싸고 그래서 뭐
150만 주 들어왔다 그러면 1% 넘기는 거잖아요. 130만 주가 1%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쭉쭉 뻗어 올라가는 흐름이 된다면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수익 범위가 높아지는 거죠.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 잡아놨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예를 들면은 이 기준에 예? 이 기준에 오늘 만약에 얘부터 들어갔어요. 그러면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는 예, 지금 수수료 빼고 나옵시다. 차분차분. 그리고 얘로 기준 잡겠습니다. 뭐 그러면 이제 뭐 30%만 들어간다고 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제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보여드릴 거란 말이에요. 매매 따라하기 위해서 이런 수익을 목표로 합니다. 그리고 종목은 절대 2개씩 뭐 가져갈 이유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HLB 같은 경우에 매수 사인이 나오고 여기서 나왔죠? 56,500원에.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이렇게 보면 55,400원에도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을 하잖아요. 여기서 재편입을 하고 탈퇴 신호 나오는데 재편입 가격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탈퇴가 아니라 손절 범위를 정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재진입 나오고 63,500원까지 우리는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했고 문자 사인 지금 63,200원에 추가적으로 내드렸고 매매 따라가기 위해서는 차분하게 매수 다 밑에서 잡았고 윤정도는 나중에 따라 잡았고 오늘 기준에 거래되면 1입니다. 오늘 기준에 프로그램 순매수 1이에요. 이런 종목 위주로 할 거예요. 바이오주든 2차전지든 그거는 상관없습니다. 다만 그렇게 됐을 땐 비중 조절을 한다는 거고 그리고 LNF 오늘 뭐 반등도 얘는 좀 못 주고 있네요. 어찌됐든 포스코 피추엠 5% 반등 나와봐야 이걸 가지고 야 2차전지 남들은 대박 났는데 그런 마인드를 갖고 계시면 계좌 수익 절대 못 내죠. 2차전지 갖고 계신 분들한테 대박 나셨죠. 진짜 욕먹죠. 근데 뻔뻔하게 박순혁이나 손대인이는 보셨죠? 2차전지 강력하게 돌리는 거 정신 나간 애들하고 뭐 얘기 꺼내봐야 이 상황에 지금 2차전지가 그러니까 얘네들의 오늘 뭐 변동이 확대됐어요. 대박 났어요. 프로그램 우리 그 검색기에 막 떠 있다고 해서 막 흥분하시지 마시고 104만 줍니다. 요게 매매 따라하기예요. 요게 아시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매도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기준에 매매 따라하기를 예만 했습니다라고 이제 설정을 잡아놓으려고 그래요. 그럼 30% 비중이면은 얼마를 더 사야 돼요? 200주? 그러면 25% 300주? 250주? 300주? 500주면은 이제 그 기준이 되나요? 그럼 500주로 살게요. 지금 가격에서도 문자 나갔죠 방금.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부에 계신 분이 외부에 계신 분들이 예를 들어서 나는 접속 시간이 30분뿐이 없어요. 근데 오늘 접속을 하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뭐 매매할 종목이 있나요? 라고 했을 때 윤정도가 없으면 없다. 있으면 있습니다. 어떤 거 살까요? HLB 지금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종가 기준에는 수익이든 손실이든 종가가 아니라 3시 넘어서는 일단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3시 이전에 정리할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되시죠? 그렇게 해서 이 기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매수의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프로그램 쪽에서 계속 잡아 끌어주고 있다. 그런 맥락에서 좀 놓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추가 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잡습니다. 여러분들은 다 편입되신 거죠. 매매 따라하기의 기준에서는. 그죠? 밑에서 재편입이 됐잖아요. 1차 편입, 차익 실현, 2차 편입. 비중은 30%. 그래서 일단은 뭐 사놓고 딱 3천만 원어치 정도만 1억 계좌에 3천이라고 가상 계좌에 계산을 해서 여기서 107주 정도만 더 사는 걸로 그렇게 설정을 할게요. 그렇게 하시고 고점은 이제 64,000원 넘길 때 기준에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면은 16% 위쪽이지만 만약에 우리 기준에서 수익이 이제 어느 정도 확정돼 있으면은 16%를 넘기는 흐름이지만
뭐 고민을 할 거예요. 추가 편입 뭐 30%가 아닌 시가총액 거래 그 최상이잖아요. 얘가 시가총액 그저 코스닥 3인가요? 어찌됐건 그리고 오늘 거래대금 1위 프로그램 순매수 1위잖아요. 그럼 뭐 상황에 따라서는 50%까지도 확대할 수도 있죠. 예를 든다면. 그래서 그 93주 그럼 매수를 확대할 때는 여러분들께도 기준을 잡아드리고 거꾸로 만약에 다시금 여기가 고점이 돼서 밀려 그러면은 이제 매수 평균 단가 대비 3% 순저를 잡든가 여러 가지 기준을 또 설정을 하겠죠. 그래서 HLB의 목표 주가가 6만 1,000원으로 잘못 나왔네. 죄송합니다. 웃을 일이 아닌데. 그죠?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기준은 7만 원 설정입니다.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렇게 해서 실제 종목에 오늘 두 종목을 어찌됐건 넣어놓은 건데 실질적으로 한 종목 위주로 할 겁니다. 영상이 너무 길다.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다시 한번 이제 전화번호만 오픈을 해드리면 1시간 40분 녹화했는데 이걸 누가 다 봐? 월요일부터는 이제 라이브 방송 계신 분들도 아쉽지만